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중국이 미사일 4발을 남중국해에 쐈습니다. 남중국해에는 미 정찰기가 날아다니고 항해 자유를 주장하는 미 해군 함정들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군사적인 도발이죠. 좀 정확히 말하면 진짜 중국이 겁없이 미국에 대해서 군사적인 도발의 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중국이 미사일을 쏜 것은 미국과의 밀리터리 클래시, 군사적인 충돌 또는 무력 충돌의 리스크를 폭발일보 질적까지 몰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중국이 남중국해, 우리나라가 서해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거기를 황해라고 합니다. 네 군데에서 동시에 해상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탄 사격을 하니까 no fly zone, 외국의 비행기가 날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U2 유명한 스파이 정찰기 있지 않습니까? 스파이가 유이 쫙 날아가니까 그 이 미사일을 4발을 쐈는데 등펑 26입니다. 등펑 26은 칭하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티베트 옆에 칭하이에서 중국의 내로 깊은 데서 쐈는데 이건 중거리 미사일이고 그 사거리가 4,000km입니다. 그 다음에 등펑 21, 중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 킬러는 저장성이면 상하이 바로 아래 그 항주 있는데 그쪽에서 쏴가지고 이제 남중계 쪽에 쐈죠. 미사일 4발을 쏘고 나서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뭐라고 이제 전 세계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이게 재밌습니다. 제가 3가지 포인트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야, 우리 차이나는 미국의 프로보케이션, 쉽게 말하면 도발이죠. 도발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영토라고 영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근처에 미 해군 함정이 이렇게 항해 자유를 주장하면서 접근하는 것을 도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일 4발을 쐈다. 등펑 21, 항공모함 킬러하고 등펑 26, 이건 핵탄두를 타치할 수 있는 겁니다. 쐈다. 그러니까 3번째 포인트가 재밌습니다. 제가 하도 재밌어서 이렇게 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은 즉시 도발을 중지해라. 남중국해나 대만에 비해서 도발을 중지하고 미중 관계를 정상화해라. 요거 여러분 잘 해석해보면, 야, 너 미국 까불지 마. 우리가 미사일 있어. 세계 최고의 중거리 미사일 있으니까 너 까불면 너 빵빵빵 미 정찰기고 미 해군 함정 우리가 쏴서 침몰시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남중국해 중국 땅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력 도발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이나가 너 미국하고 이제 관계 정상을 노멀라이즈 할게. 참 진짜 위대한 중화 제국의 오만함과 참 우물한 개구리 같은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중국이 왜 이렇게 등펑 미사일을 이렇게 쏘면서 자신감을 가질까요? 중국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등펑 26 그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4,000km이기 때문에 괌도 때릴 수 있습니다. 태평양 괌도 때리고 일본, 호주 다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구단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내의 군사기지는 초토화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등펑 21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항공모함 킬러입니다. 미 태평양 함대가 뭐 4개 내지 5개 항모 전단했으면 이거 미사일 한 방씩 쏘면 자기들이 그 쏴서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자신이 중국 남대는 막막한 겁니다. 근데 왜 등펑 26이나 등펑 21이 그 무서운 거냐면 이게 세계 최초의 탄도미사일입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미사일은 여러분 2가지가 있습니다. 이 순항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은 이렇게 댕기는 가 쏘는 거고, 탄도미사일은 휙 쏘면은 성층권,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대권에서 진입하면서 미 항공모함으로 하는 건데, 이게 성층권에서 대기권에 집다 팡 항공모함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미 항공모함이 이걸 이렇게 탐지하기 힘들고 요격하기도 굉장히 힘들답니다. 근데 2번째 또, 이 장거리 미사일하고 중거리 미사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중국 대륙에서 미국 대륙에서 할 때는 장거리 미사일이죠. 그러면서 이게 탄도미사일 때문에 아까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하는 거 이건데, 중거리 미사일에서는 탄도미사일을 맨 게 중국이 처음으로 맨 겁니다. 획기적인 어떤 군사적인 무장이죠.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야, 중국의 군사력이 그렇게 앞섰냐? 어떻게 세계 최초냐? 중거리 탄도미사일이고 미국하고 소련 뭐 했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소련이 둘이 손잡고 중국이 세계 최초로 탄도 중거리 미사일 개발하는 걸 도와줬죠. 1987년 냉전이 마지막 끝나갈 무렵에 중소 중거리 미사일 제한 협정을 맺어갖고, 야, 우리 이제 중거리 미사일 만들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틈을 이용해갖고 그 중국이 그 사이에 2015년, 16년에 엄청나게 중거리 미사일 개발했는데, 참, 지금 와서 보면 미국이 엄청나게 후회할 일이 많아요. 그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갖고 경제적으로 키워갖고 군사를 키웠죠. 그 다음에 소련하고 중거리 미사일 제한 협정을 해갖고 중거리 미사일 안 맹길 때 중국이 혼자서 엄청 지금 한 1,500기, 1,600기 중거리 미사일 갖고 있다랍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단단히 이렇게 이 미국이 반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사일을 쏘고 나서 이제 야, 미국 까불지 마 했는데 미국이 전혀 까불지, 더 까불어요. 그러니까 중국끼리 모르고 미국이 더 까봅니다. 베이징 미사일 쐈어? 그러면서 이제 미술 트래킹 스파이 플레인, 그러니까 미술이 중국이 쏜 거는 지대함, 지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추적이 있어요. 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 트래킹 스파이 플레인을 쫙 보내서, 야, 중국 애들은 미사일이 어디서 쏠까, 어떻게 왔나, 탄도가 어떤지 이렇게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머스틴이라고 미 구축함을 파라센 군대로 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군사적인 긴장도가 가열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미국이 또 한수 얻어갖고, 남중국해에서 군사기지 건설하려면 중국의 국영, 건설, 항만, 하역업체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24개 국영업체, 그 다음에 신호챔 등 인민해방군이 이제 뒤에 있는 업체, 10개 업체다 이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저게 이제 중국의 해외에서 1대1로 사업이나 제2 파나마 운하 건설하지 않습니까? 카리브해에서 그런 다 역량이 있어요. 저 업체들이 세계적인 항만, 하역, 항만 건설 업체들이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걱정할 게, 저는 진짜 확실한 게 중국이 잘못하고 있어요. 저렇게 미사일까지 쏘면 안 됩니다. 미사일까지. 진짜 미사일만은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 랜드 연구소에 그로스만,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주엘릭 있지 않습니까? 주엘릭이 USCR 대표하고 전 세계은행 총재하는 지금 외신들을 쭉 보니까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이거 미사일 쐈다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면전 할 일은 없는데, 전쟁할 일 없죠. 미스캘큘레이션에 의한 우발적인 무력 충동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캘큘레이션은 뭐냐면 미국의 조종사나 미국의 함장이 오판을 해가지고 상황을 오판해갖고 서로 뭐 쏘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리고 우발적인 무력 충돌, 밀리터리 클래시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중국 전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몇 년 전에 등펑 26 저거를 전승절 기념일 때 폼 잡고 북경에서 퍼레이드 할 때 나타날 때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약간 좀, 야, 이거 차이니즈 토이 아니냐? 야, 중국 애들이 저런 중거리 미사일을 맹길 수 있어? 약간 우습게 봤나 봅니다. 근데 요번에 미사일 예방을 쏘므로써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전문가에 의하면, 야, 저 등펑 미사일 시리즈 not toys, just for display. 그냥 이렇게 군사 퍼레이드 할 때 하니까 진짜 미사일이야. 그렇게 전 세계에 시하는 거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 이야기하면, 진짜 요번에 등펑 미사일 쏜 거 보니까 아주 소프트케이트, 아주 정밀하고 진짜 잘 맹긴 미사일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어떻게 미스캘큘레이션, 오판에 의한 우발적 군사적 충돌, 무력 충돌이 남중국해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패권 전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 해군이나 태평양에 있는 미 해군이나 미 공군은 중국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한치도 물러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구냉전, 소련하고 미국 구냉전 체제에서는 소련 해군과 소련 공군과 미 해군 공군이 직접적인 대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완충지대가 있었습니다. 소련 해군하고 미국 해군, 소련 군사력하고 미국 군사력 사이, 유럽에서는 동구 유럽, 아시아에서는 한반도 이렇게 완충지대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이 남중국해에서는 양국 군사력이 직접적인 대치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구소련 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소련이 미국하고 직접적인 군사적인 대치는 아주 피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지금 중국은 겁없이 군사적인 이 긴장의 강도를 높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요번에 미사일을 쐈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 이게 무슨 디스플레이, 과시형 장난감이 아니다. 진짜 미사일이고 필요하면 더 쏠 수 있다는 중국의 결전 의지. 한번 미국하고 남중국에서 싸워보자는 의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남중국에서 군사적인 긴장도가 높여지는 걸 제가 보면 1단계는 무력 시위. 서로 이렇게 비행기하고 군함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폼 잡는 거죠. 밀리터리 군사적으로. 두 번째가 몇 년 전에 미국 군함하고 중국 군함이 40m까지 접근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거의 충돌 위기고.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총격전입니다. 기관총을 쏘는데 이제 함포를 쏘는 거고. 네 번째가 미사일을 교환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중국의 세 번째 단계 총격전이나 함포전을 생략하고 스킵하고 막바로 미사일 쏘는 단계로 지금 남중국의 군사적 긴장을 한수 높였는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주 잘못한 거죠. 자, 보십시오. 이제 남중국해 항해를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 중국 해군 기지 옆을 지나는 미 항공모함의 함장이나 그다음에 미군 조종사들은 굉장히 극도로 긴장감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불신하는 거죠. 다시 미사일을 쏠지 모른다고 하면 굉장히 긴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항해하는 미 공군의 조종사나 미 해군의 함장은 비상시에 교정권을 갖는 데입니다. 교정권이면 게 뭐냐면 미사일이 팍 날라오면 자기 비행기나 자기 항공모함을 방위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미사일인 게 순간적으로 어떤 승자 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빨리 쏘지 않으면 당하기 때문에 자기도 미사일을 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미스캘큘레이션에 의한 밀리터리 클래시의 가능성입니다. 미국 해군 함장이 가는데 조종사 가는데 이제 중국 생각은 위험용으로 미사일을 다시 쏩니까? 위험용 진짜 침몰시키려는 게 아니고 위험용이 뭐냐면 비행기나 미 군함 전부 들어서 1km 정도 떨어진 데로 이렇게 위험용으로 쏘죠. 중국은 진짜 타격할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함장이나 미 조종사 입장에서 미사일이 확 지나가는데 팍 떨어진단 말이다. 그럼 저게 중국이 진짜로 나의 배나 내 비행기를 맞추려고 쐈구나. 근데 저게 중국이 약간 테크놀로지가 미숙해 빗나갔구나 하고 생각하면 자기도 교정권을 발휘해서 같이 카운터 어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우발적인 밀리터리 클래시가 남중국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게, 그럼 과연 중국이 다시 남중국해에서 미국에 대해서 미사일을 쏠 수 있을까 하는데 저는 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지난 8월에 베이다이어 회의죠. 이 베이다이어 회의는 1년에 한 번씩 중국 공산당 원로하고 현직하고 이렇게 하면서 쉽게 말하면 원로가 현직한테 훈수 두는 그런 자리인데 이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좀 정치적으로 몰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너무 미국에 이렇게 도전하지 마라. 그러면 중국 경제가 안 된다. 좀 미국하고 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원로들이 이야기하고 심한 경우는 이선으로 물러나라는 얘기까지 나왔던데 저는 그거는 확인된 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 주석이 일단은 정치적으로 몰리잖아요. 이럴 때 흔히 할 수 있는 게 내부 결석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군사적인 긴장을 높이는 거죠. 두 번째, 중국이 전통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중국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군사 모험주의, 군사 낙관주의입니다. 마오쩌둥이 6.25 때 한반도로 인민해방군을 보내고 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38선까지만 와갖고 미군을 38선 아래 밀어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내고 나니까 2개월 만에 그냥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니까 유엔군이 그냥 도망가고 서울도 2달 만에 함락했거든요. 한번 해볼만하네. 더 밀어붙이면 미군을 한 번에서 완전히 내보낼 수가 있네. 그래가지고 막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이게 모택동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낙관주의. 중국의 군사력이 강하고 미국을 이렇게 짓누른다고 생각하는 군사적인 모험주의인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시주석은 모택동 숭배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 이 중국의 강경파가 진주만형, 우리 진주만, 일본 제국의 진주만 기습공격하죠. 진주만형으로 군사적인 격돌을 한번 군사적인 모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지금 아까 말한 그 중거리 등폭 미사일이 1000몇백 개를 갔거든요. 그 중국 본토에서 뭐 미 항공모함, 미 비행기, 뭐 필요하면 과학기지로 막 요격을 하면은, 요격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엄청나게 항공모함 몇 쪽 진짜, 가라앉을지도 몰라요, 미 항공모함이. 그러면 미국은 절대로 이 등펑을 쏜 중국 본토에 대해서 미사일을 못 쏩니다. 6.25 때도 그렇게 중국군이 몇십만이 들어서 한반도를 짓밟고 난리 쳤는데, 대한민국을 짓밟았는데도 그 메가더 장군이 만주 폭격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트루만이 못한다고 메가더 해임시키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도발을 남중국에서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 본토는 공격 못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럼 빠바방 해전하고 그러면은 양국 군사력 간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죠. 근데 베이징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피해를 중국은 정치적으로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다르죠. 반전 여론이 일어날 수가 있죠. 야, 그 남중국해 저건 뭐 우리 미국의 영토도 아니고 우리 미국의 국익하고도 직접적인 연결이 없는데 왜 저렇게 우리 그 중국하고 군사적으로 충돌하고 우리 미군의 희생이 하게 하느냐. 손 떼자. 그냥 놔두자. 그러면서 신고립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게 바로 중국의 미스캘큘레이션이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한 게 중국 애주입니다. 중국은 항상 자기는 평화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버드대 존스턴 교수가 시작했듯이. 그리고 이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은 침략자고 도전적이라 생각해요. 중국은 항상 옳고 평화를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평화적이 아니고 중국에 도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중국해도 지금 거의 중국 영토, 해양군사의 영토, 영해, 영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미국이 자기 영토를 불법 침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느 나라 군대든지 자기 영공을, 영해를 불법 침입하는 적에 대해서는 미사일을 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예가 분명히 있죠. 유투기, 요번에 그 스파이 플레인, 유투기가 소련 상공을 이렇게 날아갈 때 소련이 미사일 쏴갖고 떨어뜨렸거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북한이 북한 상공을 넣어가는 미국의 정찰 길을 미사일 쏴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으로 남중국에서 무력 충돌이,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이 기대한 대로 절대 미국이 뒤로 물러서지 않죠. 지금 미국이 남중국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쿼드 군사동맹, 4개국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일본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본, 호주, 인도가 합쳐가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한 말씀 드릴 건데, 왜 4국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왜 코리아는 우리 대한민국은 안 불렸냐? 뭐 한미동맹은 당연히 대한민국을 불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미중 패권전쟁에서 지금 제대로 방향 못 잡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양제 방한할 때 뭐 시진핑 주석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미군이 남중국해를 포기하면은 이거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동맹이 붕괴됩니다. 일본, 한국, 대만이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죠. 이런 모두 남중국해를 지나는데 지난번에 해양군사훈련할 때 남중국 해역의 90%에 대해서 외국 선박에 못 지나가게 했거든요. 두 번째로 취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라면 이거는 전시 상태거든요. 이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국제 관련해서 단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번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단교하면 미국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미국의 동맹국, 아까 말한 호주, 일본, 인도, 영국 이런 많은 나라들이 같이 중국에 대해서 단교하면은 그 다음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6.25 전쟁 때 잘못 발들였다가 주계장마에 갇혀갖고 완전히 중국에 헤매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다시 제2의 주계장마에 갇히고 중국 이거 뭐고 다 끝납니다. 중국 경제는 쓰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이런 일이 만약 벌어지면 트럼프 재선 보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